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수도권 매립제 완전 종료를 촉구하며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문화누리 카드를 쓰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누리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가 인천시청 예산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4,585억 원의 추가적인 부족 재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재정개혁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IB 뉴스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수도권 매립지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상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매립지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수도권 매립지 관련 정책이 종료가 아닌 연장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정부의 유보적 태도와 직매립 예외 허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립지 안에 광역 공공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매립지 사용 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기후부나 정부의 방침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기후부 장관과 기후부에 의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총괄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정책 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실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계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도 대체 매립지 확보도 공공기관 이전도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실 산하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를 비롯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한국환경공단 이전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소득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 하지만 사용처를 찾기 어렵거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카드를 쓰는 일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인천에서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누리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으로 만든 가죽 소품과 도자기, 색색의 천으로 만든 퀼트까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들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찾아가는 누리장터가 열렸습니다. 멀리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문화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을 안으로 찾아온 문화장터입니다. 사용처를 찾는 일도, 온라인으로 상품을 고르는 일도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장터가 더 반갑습니다. 그래서 나와봤어요. 좋아. 먼데 찾아갈 일이 없잖아. 그래서 구경하자 그러고 왔는데.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구경할 수 있고 필요한 거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장터에 참여한 공방은 15곳 안팎. 모두 인천에서 공방을 운영하거나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입니다. 지역 공방 입장에서도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고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자주 못 오는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으셨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동네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니까. 문화누리 카드는 차상위 계층의 문화생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인천시는 카드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인천 곳곳에서 찾아가는 누리장터를 운영합니다.
누리장터 연수 1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 협조 받아서요. 직접 뭐 카드 쓰려고 가맹점을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집하신 곳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누리장터 하는 게 아무래도 이분들에게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을 안으로 찾아온 누리장터.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웠던 이웃들에게 더 넓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정비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당초 올 상반기까지 지정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합숙 공간. 광복 이후 노동자들의 주거지로 활용해 근현대 산업 생활사를 담고 있는 이곳.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024년 미쓰비시 줄사택 토지 1329제곱미터와 건축물 1069.6제곱미터를 모두 국가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유산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산청은 이례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아있는 건축물 4개 동이 많이 노후화했고 안정성이 우려돼 보수 이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평구는 줄사택 건물에 대한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해부터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것. 그러나 상반기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 등록에 앞서 조사 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안건 상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이달에서야 검토가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어떤 기존의 방식대로 되고 있질 않아서 좀 절차가 저희도 좀 뭐 혼동이 온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유산청이 안 하고 다르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라고 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일단 건축물로 건축물 등록을 추진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탓에 원재료 소실 등의 이유로 4개 동 모두 원형 보존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구는 종합정비계획에 보존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전시 공간과 문화생활 복합공간 활용 방안 등도 고려 중입니다. 구는 이달 중 열리는 국가유산위원회에 참석해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검토 후 가결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건축물 보존구역이 산정되면 구는 건축물에 대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년여에 걸친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 이번에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가 인천시청 예산 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2026년 하반기 기준 4,585억 원의 추가적인 부족 재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법정 경직성 경비 등 6,441억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만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1,85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 636억 원, 군구 재원조정 교부금 447억 원, 국비 추가 매칭 146억 원 등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수위는 현재의 재정 운용 상황이 비정상이라 판단하고 뼈를 깎는 재정개혁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재정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유공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해당 혁신평가가 도입된 이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4년 연속 광역부문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부평가단은 챗 GPT를 활용한 부동산 동향 분석과 주차요금 자동 감면 등 인천시의 AI 기반 디지털 민원 서비스 도입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에 초점을 맞춘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와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일본 뇌염경보 발령에 따른 어린이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전국에 일본 뇌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고열과 경련,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인천 연안 여객선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최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연안 여객선 유류 할증료는 최고 단계인 12단계가 적용돼 유류 할증률 18%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유류 할증료는 12,600원으로 유지되며 연평도는 9,700원, 덕적도는 4,20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인천 시민은 아이 바다 패스 정책에 따라 편도 1,500원만 부담해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18일 강화여고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상황과 강화여고의 재해 취약시설 개선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받은 뒤 비탈면과 옹벽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침수 우려가 있는 구간의 안전조치 현황을 중점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 상태와 재난 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재해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조성한 주민참여형 전통음식 문화체험관이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체험관은 전통음식 문화 계승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조성된 음식 문화 교육 공간으로 청학동 청량숲 문화체험원 2층에 마련됐습니다. 체험관은 오는 7월까지 4계절 제철 음식 클래스, 한식 디저트 클래스 등 4개 프로그램을 3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엔 대한민국 식품 명인과 식품 외식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름 특별기획 김치 특강도 총 5회 운영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오는 20일 인스파이어 리조트 아레나에서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르세라핌과 보이넥스트도어, 한로로 등 국내 정상급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현장엔 관람객 7,500여 명과 15개국 외국인 관광객 3,0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시는 약 154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을 K 콘텐츠 기반의 대표 이벤트 도시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최근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다리가 의료용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가운데 한 요양병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날 경찰에 지난 10일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를 해당 병원에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현재 해당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신체 일부와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라며 DNA를 대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알림이 인천 소식입니다. 장례비 부담 인천형 모셔드림으로 덜어드립니다. 인천 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데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 시민이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국 노인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앱 인천 이지갑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디 발급, 전자증명서 보관 및 제출, 행정서비스 신청, 그리고 시민참여 챌린지 등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대상은 인천 시민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테크노파크 디지털 기술융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고고고 프로젝트 2 참여 가정 모집 안내입니다.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시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 가정을 모집하는데요. 영유아 발달 검사와 심화 검사, 발달 치료를 최대 12회 지원하고 부모 심리 검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발달 지원 및 경계 영유아 가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부모다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양 초중고등 야간학교 2026 학생을 모집합니다. 초중고 과정 각 1년 수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수업하며 수시로 모집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에는 남녀노소 제한이 없습니다. 주소는 중구 자유공원로 123의 19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양 초중고등 야간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안으로 찾아온 누리장터. 누군가에겐 작은 장터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의 기회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이런 발걸음이 인천을 넘어 더 많은 지역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NIB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